78K는 지루해, 83K는 천로해, 비트코인 샌드위치가 왔다. 레버리지는 줄어들고 계약은 급등하고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투자자들은 안전모를 쓰고 있다. 1조 원 자금이 긴급히 빠져나간다. 중미 창투가 어떻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암호화폐 합법화, 우크라이나 이번에는 정말 탑승할까? 암호화폐권의 오랜 단골이 당선, 미국 SEC는 친암호화폐파의 수장 맞이. 스테이킹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해시케이는 그것을 명확하게 수행한다. 암호화폐로 세계를 재측정하며 24시간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서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4월 11일 금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세금 정책 불확실성으로 전 세계 위험 자산들이 압박을 받으며 미국 주식 시장도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이에 동조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85,000달러에서 785,000달러로 급락했으며 하루 동안의 최대 하락폭은 거의 5%였습니다. 자금 흐름도 압박을 받고 있는데 어제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 단 하루에 10억 4,966만 달러가 순유출되어 6거래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기관들이 고점에서 비트코인 매도를 진행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번째 암호화폐 법안을 서명하며 국세청에 논란이 많았던 DeFi 중개인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중요한 지원으로 해석됩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상원의원인 테드 크루즈가 주도했으며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은 79,000달러에서 소폭 반등하여 81,000달러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다수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11만 7,636명이 청산당하며 총 3억 달러 규모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 중 66%가 롱 포지션 청산으로 약 10억 9,800만 달러에 달하며 숏 포지션 청산은 10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시장의 강세가 크게 압박을 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장 큰 청산은 바이낸스의 ETH/USDT 거래상에서 발생했으며 금액은 185만 달러였습니다. 비트코인은 8만 달러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청산 데이터를 보면 78만 달러 근처에서 롱 포지션 청산이 10억 5,650만 달러에 달했고 82만 달러와 83만 달러 구간에서는 각각 8,770만 달러와 1억 728만 달러의 숏 포지션 청산이 있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전형적인 청산 영역에 있으며 중요한 구간을 돌파할 경우 연쇄적인 청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레버리지를 줄이고 78K와 83K 구간을 집중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79,000달러 부근에서 횡보 중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계약 포지션 규모는 939.09억 달러에 달하며 24시간 동안 계약 거래액은 2,693.68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는 시장의 활발한 거래를 보여주며 최근 일주일 동안 계약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버리지 자금이 서서히 유입되면서 시장의 투기 심리가 재조정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예상 레버리지 비율은 0.25에서 0.23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일부 자금들이 최근의 것이 경제 변수와 가격 변동성이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한 리스크에 대비해 레버리지를 축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시장은 일정 수준의 거래 열기를 유지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의 심리는 점차 신중하게 변하고 있으며 위험 회피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취임 100일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18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대해 관세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EU, 베트남, 일본, 인도가 상위에 위치하지만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 국가가 이번 무역 공세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먹이를 주는 협상 전술로 비즈니스 스타일을 국가 운영에 적용하며 관세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고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귀환 선언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글로벌화된 무역 구조는 한 사람의 힘으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방역 카드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3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즉시 방역하여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145%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고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Even a little bit smart does it.
It wasn't sustainable what was happening. Somebody had to pull the trigger. I was willing to pull the trigger.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월스트리트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주식, 달러, 원유 가격은 동시 하락하며 트럼프 투자 고문의 제한 효과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경제학자 피터 시프는 미국 자산이 대규모 매도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투자자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신 CPI 데이터는 예상보다 낮았지만 과격한 무역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 여러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장은 당초 FRB의 개입을 기대했지만 현재는 많은 이들이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블룸버그의 분석가인 에릭 발추나스는 S&P 500의 변동성이 비트코인에 가까워졌다고 나타내는 그래프를 게시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대통령의 관세 제정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가 60일 이내에 관세 정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일론 머스크부터 미국 의회, 그리고 거리로 나온 수백만 명의 시민까지 100일 만에 트럼프는 다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세금 압박을 휘두르며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하에 반도체 법안에서부터 실행되지 않은 틱톡 금지령,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관세 정책까지 미국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거짓말이 반복되면 믿음을 잃듯이 이는 외부에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세계 경제 질서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향후 관세 정책의 방향은 예측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국제 시장이 불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중미의 투자자들은 유연하게 대응하여 혼란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복잡한 국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째를 맞이했으며 여러 측이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휴전 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국내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금융규제기관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였으며 일부 암호화폐 거래를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고 최대 23%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전의 입법 논의에서 의원들은 5%에서 10% 사이의 거래세를 제한했었지만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은 시장에서 그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전부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세금, 금융 투명성, 자금 세탁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최신 제안은 향후 정책 변화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증권 및 주식시장위원회 NSSMC는 암호화폐 세금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암호 거래에 18%의 기본 세금과 5%의 군사 세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나 상품, 서비스로 교환할 때만 세금이 부과되며 암호화폐 간의 거래는 면세가 됩니다. 이 정책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싱가포르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들의 정책과 일치합니다. 외화로 지원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5% 또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세법은 외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So it's not prohibited. But at the same time, it's not allowed. So this is actually was the major task for us because of this reason. We essentially step in and create a legal framework for that reason. So banks and other institution, government institution, would recognize it as a part of civil rights of economic value.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가상자산에 관한 법안에 서명하여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공식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우크라이나 의회 세무위원회 위원장 다니엘 게트만체프는 암호화폐 합법화에 관한 또 다른 법안 초안이 심사 중이며 올해 초에 입법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NSSMC의 새로운 제안은 암호시장 합법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단계로 간주됩니다.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국가 재정 수입 증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자산 규제가 실질적인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암호자산 배분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가 지명한 아킨스, SEC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암호화폐권은 새로운 스토리라인을 준비한다. 해시케이는 이제 스테이킹을 시작했다.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새로운 자세는 스테이킹과 규제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 게리 겐슬러가 임기 중이던 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전례 없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어 현행 증권법에 따른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임기 동안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 프로젝트팀,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 빈번하게 집행 조치를 취하며 등록 없이 증권 발행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조치는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되었지만 업계에서는 강한 반발을 일으켰으며 SEC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없이 소송을 통해 선을 긋는 방식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시작 이후 SEC 회장직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이 직위의 향후 정책 방향은 전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운명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A great choice, and you can kind of determine a great choice by seeing the reaction of Senator Warren to his selection. She put out a letter to Atkins in advance of his confirmation hearing, but obviously he passed through, and we're hearing that he should be able to take office as soon as the end of this month, which will be fantastic. I think he's a veteran in the industry. He knows and understands crypto. 미국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폴 아트킨스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회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찬성 52표, 반대 4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금융규제, 특히 암호자산에 대한 정책에서 양당 간의 심각한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과거 강경한 반암호화폐 입장을 취했던 SEC가 새 시대를 맞이했음을 의미합니다. 상원은행위원회의 위원장인 팀 스콧은 아트킨스를 지지하며 그가 트럼프 정부 하에 보다 친암호화폐 규제 노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 아트킨스는 금융 규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월스트리트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한 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직을 맡았습니다. 2009년에는 금융 컨설팅 회사인 파토막 글로벌 파트너스를 설립하여 규제 컴플라이언스와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또한 그는 2017년부터 2024년 말까지 암호화폐 옹호단체인 토큰 얼라이언스의 공동의장을 맡아 산업과의 대화 및 정책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그는 친암호화폐적인 태도를 가진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임명은 암호화폐 지지 세력의 큰 승리로 간주되지만 표 차이가 근소한 것도 양당 간의 깊은 분열을 나타냅니다. 향후 민주당이 우세한 주에서는 SEC가 추진하는 연방 수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이 지방정부의 협조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에 있어 홍콩은 항상 효율적이고 견고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홍콩은 최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여 기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의 실물 구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실제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전에 라이선스를 보유한 가상자산 거래소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승인된 펀드를 위해 질권 서비스 관련 규정을 차례로 제정했습니다. 질권은 본질적으로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잠그고 검증자가 지분 증명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블록체인 검증에 참여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최근 해시키는 홍콩에서 규제된 거래 플랫폼 중 최초로 규정에 맞는 질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홍콩의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해시키는 홍콩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분 증명을 기반으로 한 질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시케이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질권 서비스에 대한 규제 지침을 발표한 후 4월 10일 공식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시키의 대표이사인 프러츠성은 이 조치가 해당 플랫폼이 현물 이더리움 ETF 질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며 이는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From what we observe here in Asia, like in Hong Kong, the regulators and the top officials from the government, they are very supportive. I think it's too early to give a final conclusion yet.
it's now still the experimental period. The industry should have more flexibility and more room for exploration and innovation. 홍콩은 다시 한번 세계적인 암호화 금융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ETF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질권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암호화 투자 도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여전히 질권 기능을 개방하지 않아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 매력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SEC 의장이 곧 취임할 예정이어서 미국 투자자들은 질권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다시 불태우고 있습니다. 정책이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홍콩 시장은 세계적인 관심을 먼저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으며 자금과 사용자 유입이라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4월 10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앨런 머스크 앞에서 자신은 앨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를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물류회사 ETE 그룹은 총리 미하일 미슈스틴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며 민법, 세법 및 관련 외환법을 수정하여 암호화폐 자산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 발행, 유통 및 회계 처리의 표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테슬라 중국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슬라는 더 이상 모델 S와 모델 X의 신차 주문 옵션을 제공하지 않으며 현재는 재고차와 중고차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 연방검사인 제임스 K. 필란에 따르면 SEC와 리플은 공동으로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로의 항소 및 교차 항소 절차를 중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양측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SEC의 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일십 보도에 따르면 현물금은 $3,200 온스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100를 넘어선 지 불과 10여일 만에 당일 상승률은 0.74%, 연초 대비 상승률은 거의 22%에 달합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